자, 12주차 지식재산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허와 발명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특허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여러분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특허법과 발명이란 주제로 어떻게 어떤 것을 우리가 특허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나, 또 발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봤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특허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요건은 일단 주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요건 중에 주체적인 요건, 그 다음에 객체적인 요건, 그다음에 신규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걸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주체적인 요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권리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만들면 그 주체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 속해서 우리가 발명을 이제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이거 법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회사라는 얘기죠. 회사에 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명한 것이 내 거가 아니냐, 또 누구 거냐, 이런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분야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회사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 대한 특허권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회사에 속해서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와 연관돼서 발명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발명자, 즉 나일 경우에 나에게서 양도를 받아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즉 내가 회사에서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서 특허권이 생겼다면 그 특허권은 나를 통해서 회사의 양도권이 넘어가는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발명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출연해야 되고, 일부 관리자는 무관리 출연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특허는 회사가 가지고 발명자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모든 지원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특허를 가질 수 있게 나에게도 투자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자체를 내가 가지고 나의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소속되면 발명자는 내 이름이 되지만 그 특허권 자체는 이제 회사가 갖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회사와의 어떤 계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 특허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동 소유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것이 특허를 냈다고 해서 나의 소유다 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체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특허를 누가 가질 권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적인 요건. 객체적인 요건은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특허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발명이 이제 일단 갖춰져야 될 요건이고, 소극적인 거는 발명에 해당돼서 안 되는 요건인데, 그러니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특허의 요건이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서 산업상 우리가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허라는 게 유용해야 된다.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기술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우리가 그걸 특허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 활동에 어떤 이득이 있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특허 출원 시 당해 분야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장래에 실시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즉, 지금 당장 이 기술이 어떤 그 실생활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특허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판단은 물론 특허청에서 심사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장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뭐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이제 왜 두냐면, 많은 특허를 신청함에도 그 신청하는 것에 좀 뭐라고 그럴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특허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체는 뭐 본인이 한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고, 권리를. 객체적인 요건은 이 특허가 산업상으로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산업에 있어서 실용적인 거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발명은 했으나 전혀 쓸모가 없다 라고 그러면 특허로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허로 일부러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죠? 발명을 했지만, 그래서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그래서 개인적이나 아니면 뭐 실험적, 학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업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발명, 또는 발명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발명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발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이런 것은 우리가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행위 중에 인간을 대상으로 수술, 치료하는 진단 방법은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인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이걸 누가 독점하면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는 그 인간의 행복권 또는 치료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오히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고, 인간 외의 동물에게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의료 수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치료 방법, 이런 진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허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퍼져서 난리인데, 이거 누가 백신을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누구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해서 혼자만 가지고서 독점해버린다면 인류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겠죠. 즉, 부를 가진 사람만이 그러면 병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허 자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요소에서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이론적으로만 있다든가 또는 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허를 내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의료행위 자체는 우리가 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규성, 뭐 진보성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명에 독점권을 줄 필요가 당연히 없겠지요. 즉 공개되어 있다면 이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특허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이 나왔는데 A라는 기술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퍼졌습니다. 다 근데 누구나 알아요. 공개됐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이거 내 기술이야 라고 이걸 특허를 등록한다고 하려고 하면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고 이미 공개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자, 누구나 갖다 쓰세요 라고. 그러면 이거는 일반화된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화된 기술을 마치 자기 것처럼 좀 변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특허를 내려고 그래요.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성의 상실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뭐 공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혹 어디 무슨 매거진에 외국의 유명한 잡지에 실렸다든가 뭐 사이언스라든가 그죠? 자연계통 같으면 또 뭐 기술 잡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기사처럼 등록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록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이런 이제 간행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이미 게재가 되었다면 이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발명품이고 발명이고 기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내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사를 통해 공중에 이용하는 발명.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연이 알고 있는 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통신회사이라는 건 뭐 전화,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성 판단 기준은 뭐냐면 시간, 지역,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볼 때 판단 범위, 특허 출원된 발명, 이미 기재된 발명이라든가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다고 그러면 해주지 않는다. 즉 신규성을 갖춰야 된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없는 것, 발명되지 않은 것, 누가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나오더라도 기재되거나 이미 간행물을 통해서 알려진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허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자, 공지 예외 적용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보면 어디 봅시다.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적용함으로써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즉 아까 신규성의 예외예요. 신규성의 예외 조건, 신규성의 예외 요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공지는 되었으나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에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규, 그 다음에 진보성을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에 기초해서 공지된 경우에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는 우리가 신규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신규성.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누군가 발명해서 알려졌으면 이게 신규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특허를 내줘야 안 내줘야? 안 내주겠다 그랬어요. 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또 누가 특허를 내거나 이러면 묻혀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버리면. 그러니까 자, 발명을 했어요. 내가 어떤 특혜형 발명을.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논문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해서 특허를 가려고 해요. 특허를 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논문을 본 사람이 재빠르게 복제를 해서 자기가 특허를 내버렸네. 그러면 나는 정말 억울하죠? 그죠? 왜?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논문에 싣고 발표해서 인정된 다음에 이거를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그 중간에 재빠르게 누군가 특허를 내버렸어. A라는 사람이. 그럼 난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에 걸리냐면 신규성이 없어져요. 특허를 내려고 그랬더니 특허청에서 심사하면서 당신은 왜 신규성이 없다. 즉 비슷한 거 누가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특허청에서 이 사람이 내 논문을 보고 만든지는 모르는 거죠. 전혀. 복제한지는 전혀 모르죠. 그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가장 좋은 건 특허를 내는 것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명해서 가능성 있어라고 판단되면 일단 특허를 내. 그 다음에 논문 전시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죠. 왜냐면 특허 내놓고 특허의 반응으로 뭐 판매가 되거나 이게 실생활에 많이 응용되지 않더라도 그건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를 먼저, 그러니까 그것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죠. 좋은 특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알리고 그 다음에 논문 전시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걸 이제 방법을 바꾼다면 내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제해주기 위해서 신규성을 갖춰야 되지만 만약에 자기가 만든 걸로 자기가 발명한 걸 입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복제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일을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서 나의 특허로 가져오려면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의 경우.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 공지 예외 기간을 보면 한국은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에서 사유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출원 기간이 이제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은 6개월, 중국도 6개월, 유럽도 6개월, 미국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간행물, 뭐 학술단체, 발표 자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중국도 박람회 출품에 대한 공지가 됐다면 이거는 예외 대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람회 나갔어. 그리고 특허를 해주려고 했더니 누가 특허를 냈어. 그러면 박람회 출품에 대한 거를 공지가 됐고 거기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나갔다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6개월 안에 저기 해야 된다. 이걸 모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든지 모르고 6개월을 지났어. 그러면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성.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신규성, 진보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기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로 용이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진보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만 이걸 이제 우리가 진보성이다 얘기하는데 이걸 가져야 이제 특허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명이 속하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드는데 의약품이야, 그러면 의학 분야, 우리처럼 의료기기야, 그러면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특허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발명품이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성이라는 거는 이제 향후에 이 기술이 좀 더 발전돼서 인류에 미치는 영향,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얼토당토하지 않다면 안 나오는 거겠지만 이제 정당성이 있고 신규성이 있고 향후에 인류의 우리 생활이나 이런 곳에 보탬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진보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보적인 판단은 뭐냐면 목적에 대한 특이성. 그러니까 이제 발명을 했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의료 기기 중에 우리가 지금 연습도 하고 3학년들 연습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깁스를 대체하는 깁스 대체 물질에 대해서 요새 연구가 좀 있죠. 그래서 보면 동영상들 보면 지금 3D 프린터 같은 것도 되는데 3D 프린터를 쭉 해서 그거를 약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팔에 감으면 굳어요. 그냥 석고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고 석고는 감으면 꽉 차서 이제 안에 간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떼낼 때까지. 근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팔에 감으면 통풍도 되고 지지도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 진보적인 판단의 기준. 그 다음에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고 구성도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 판단 기준은 상업적 성공에 대한 모방품이면 되지 않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장기간 미해결되고 어떤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진보성의 진보적 판단 기준, 그래서 확실한 목적, 그 다음에 확실한 효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런 진보적인 판단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특허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출원을 하고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특허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